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제 상담의 실제와 분석 심리학 과목을 이제 맡게 된 김유빈이라고 합니다. 첫 시간인데 이렇게 직접 뵙지도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인사하게 됐는데 주어진 어쨌든 지금 시간이 이제 시간이니만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영상이 잘 익숙하지 않아서 가끔씩 이제 조금 어색한 모습을 보일 텐데 그 점도 이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번 이걸 녹화를 했는데 조금 이게 끝까지 어색하더라고요. 여하튼 다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는데 이제 과목명을 이제 보시면서 네, 잘 나가다가 이제 갑자기 웬 상담 수업이냐 라고 이제 생각하셨을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제 수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교인들의 어떤 이야기를 이제 들어주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럴 때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어려움을 느끼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제 덜어드리고자 상담에 대해서 이제 상담 이론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 다음 융의 분석 심리학 이론을 이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또 다르게 줄여서 얘기하자면 이제 심리 상담이란 또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융의 분석 심리학을 바탕으로 인간의 정신에 대한 이해 폭을 이제 더 넓혀보고자 합니다. 당연한 얘기이긴 하지만 이제 인간의 정신에 대한 어떤 이해를 통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먼저 더 이해하게 되면 이제 남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상담이 더 잘 진행되기 때문이겠죠. 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먼저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상담의 정의부터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심리 상담을 설명하기 앞서서 이제 상담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여러분은 이제 상담을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이럴 때 이제 딱 수업을 이제 해서 이제 질문을 던질 때가 딱 좋을 텐데 지금 이제 혼자서 제가 해야 되네요. 보통 이제 상담을 하면 이제 친구나 가족의 어떤 뭐 고민 상담 같은 걸 생각할 수도 있고 주변에 어떤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 너 한번 심리 상담 받으러 가봐. 정신 상담 받으러 가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보통 상담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런 이미지고 이제 수업이니까 당연히 심리 상담부터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상담을 하면 이제 법률 상담 뭐 세무 상담, 취업 상담, 무슨 결혼 상담, 뭐 의료 상담 등 이런 것도 다 상담에 사실 들어가죠. 그래서 상담이란 용어는 그 용어의 뜻은 이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관심사나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언을 하면서 도와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제 상담이랑 그런 게 하는데 이제 그런 일반 상담하고 이제 심리 상담에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반 상담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 문제와 심리 상담에서 다루게 되는 문제는 그 성격이 일단 달라요. 일반 상담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 문제들은 대부분 객관적인 팩트들을 가지고 이제 다루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 해결 동안 어떤 객관적인 정보나 어떤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예를 들어 본다면 이제 법률 상담 같은 걸 예를 들어볼 수 있겠죠. 어떤 뭐 일, 어떤 재산 뭐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어떤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변호사를 이제 찾아가는 경우가 많죠. 상담을 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또 어떤 일로 이제 소송이 걸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게 될 경우, 비교적 이제 그 과정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혹은 수월하게 진행되더라도 이제 양육권이나 그 외에 어떤 뭐 재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듯이 어떤 일반 상담은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관련 지식이 없는 상담자, 기본적으로 없는 상담자가 관련 지식을 이제 가진 전문가에게 문제를 의뢰하고 돈을 지불하여 그 문제 해결을 맡기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사람들은 뭐 법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뭐 재산 분할하거나 이런 데서 저희는 뭐 일반 사람 중에서는 거의 그런 걸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 건 거죠. 아니, 자기가 찾아볼 수 있겠지만 여하튼. 근데 이때는 이제 이럴 때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별로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일을 이제 우리가 돈을 지불하여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이제 의뢰하고 이제 문제 해결을 요청한 전문가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거의. 그래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준 쪽은 이제 문제를 의뢰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의뢰를 받은 전문가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심리 상담은 어떤가요? 심리 상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여기서 이제 이 심리 상담에서 다루게 되는 문제는 인간의 어떤 사고랑 정서, 아니면 뭐 행동 등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어떤 관련 지식이 없어서 아니면 그 해결책을 몰라서 풀지 못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내가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우울증에 걸렸다. 아니면 누군가 뭐 어떤 뭐 세척 강박이 있다. 아니면 뭐 어떤 공포증이 있다.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저희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해결책 정도는 알죠. 우울했던 사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 좀 더 즐겁게 만든다거나 이 사람이 좀 더 무기랬던 사람을 이제 어떻게든 뭐 삶의 희망을 갖게 하고 좀 더 이렇게 그 규칙적인 어떤 생활 같은 걸 통해서 이 사람을 다시 되돌려 약간 이런 우리 태가 못해서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게 내가 몰라서 내가 못해서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야 이런 경우 많죠. 그럼 가령 그게 아니더라면 항상 이제 그 자기 뭐 부모나 가족 주변 사람에게 되게 잘해주고 싶은데 하다 보면 날마다 짜증부터 내고 이런 사람들도 내가 안 그러고 싶은데 그리고 내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한번 이제 짜증을 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한번 나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우리 대부분 다 그냥 해결책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안 되죠. 마음대로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제 노력만 하면 되는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심리 상담은 어떤가요? 이제 조금 다르죠. 이제 여기서 다루게 되는 문제는 인간의 어떤 사고와 정서, 아니면 행동 등등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생긴 문제로 이제 관련 지식이 없어서 혹은 아니면 해결책을 몰라서 풀지 못하는 그 문제인 경우는 별로 없죠. 가령 이제 날마다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주변 사람들 화를 내고 막 그런 사람들도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나의 가족을 사랑하는데 이제 항상 이렇게 화를 내고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이제 그걸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태도를 바꿔야 되고 자기의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 건 알지만 그게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전문가를 찾아가서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하면 제가 무슨 약을 먹으면 한테 뭐 어떤 뭐 책을 읽으면 뭘 어떻게 하면 이게 그냥 한 번에 쫙 이렇게 끝날까요? 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건 거예요. 자기 어떻게 보면 답을 알고 있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러니까 이제 그 전문가 상담자를 찾아가는 거겠죠.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상담자가 이제 의사나 변호사처럼 우리가 어디 아파서 이제 찾아가는 의사나 이런 사람 딱 이걸 딱 처방을 해줘서 딱 이게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이제 어디까지나 그래도 그 내담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영역이 있는 건 거예요. 즉 심리 상담하고 이제 일반 상담하고 다른 것은 해결의 열쇠를 이제 준 사람이 전문가 쪽이 아니라 그 일반 상담에서 전문가가 아니라 이제 그 내담자에 있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이제 받는 일은 있어도 이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문제는 영영 풀 수가 없는 건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바로 일반 상담과 심리 상담의 차이예요. 이 해결의 주체, 열쇠를 주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심리 상담의 경우는 내담자가 쥐고 있다. 일반 상담의 경우는 전문가 쪽이 쥐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상담의 의뢰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그럼 이제 심리 상담에는 이제 어떤 문제들을 이제 다루게 되나요? 심리 상담에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이루어지는 거는 이제 먼저 고민의 호소죠. 이것도 처음부터 이제 상담 상담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어떤 중에 어떤 문제, 고민 같은 게 이제 부딪히게 되면 이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처음엔 먼저 혼자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도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주변 사람에게 이제 고민 상담을 하면서 도움을 청하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상담자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뢰의 문제를 정도에 따라서 이제 5가지로 나눠본다면 1이 단순한 정보의 필요, 2가 복잡하고 기술적인 정보, 3이 태도 사용의 문제 혹은 관계의 문제, 4가 심리적 갈등의 문제, 성격의 문제, 그리고 정신질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리상담에서 이제 가장 제일 많이 다루게 되는 거는 2하고 4 사이의 문제들인데 1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단순한 정보의 어떤 필요, 난 이제 내가 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약간 이런 질문을 하는 거라 볼 수가 있어요.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약간 진료 상담이라든가, 그러니까 선생님과 제가 사실은 이제 뭐 인생의 어떤 전환점 이런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지금 뭐 더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을 거 그런 게 고민입니다. 더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 더 워킹도 가고 싶은데 뭐 약간 이런 경월 일들 가서 외국에서 이제 일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선생님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더 좋을 것 같은가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조언을 이제 얻어오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걸 볼 수 있고, 이 같은 경우 어떤 복잡하고 어떤 기술적인 정보를 이제 얻으러 오는 경우, 예를 든다면 산후우울증이나 어떤 영아 돌연사 증후군처럼 이제 내담자, 나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병식, 그러니까 산모도 이제 그 산후우울증 같은 경우 그런 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내 배로 이제 그냥 아이인데
얘가 너무 이쁘지 않고 막 밉기만 하고 뭐 아니면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이래서 아, 난 참 나쁜 사람이고 나쁜 엄마인가 보다 이렇게 죄책감도 죄책감 들었어 우울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너무 꼴보기 싫고 이런 사람이 있을 그 아이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게 많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산후우울증이 좀 그런 건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내담자도 없고 주변 사람도 그런 거에 대한 지식 병식이 없고 지식이 없으니까 아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산모는 산모대로 아 난 참 나쁜 사람인 건가 보다 왜 이렇게 나의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산모를 이제 보는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는 산모를 보는 이제 주변 사람들은 아 저 사람 참 뭐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 약간 이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디가 이제 아픈 마음이 아프고 이제 병든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이제 해결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이럴 경우 이런 경우 전문가를 찾아갔을 때 전문가는 이제 이 사람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제대로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관련 지식이 있으니까 아, 이러한 증상들은 이제 산후우울증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당신은 혹은 이제 당신의 어떤 와이프나 이제 이런 산후우울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치료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건 거죠. 그 다음에 3. 태도상의 어떤 문제는 뭐 친구 간의 갈등이나 이제 부모의 갈등, 부부와 갈등 이런 것처럼 이제 어떤 인간관계 내에서 그 직장 내에서 어떤 외부, 결국은 이제 외부죠. 그러니까 외부와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힘들어서 찾아오는 경우라 볼 수 있고 그 4번 같은 경우는 심리적 갈등의 문제처럼 이제 밖에서 그러니까 외부의 그 갈등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내면에 있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건 거고 이제 5번 정신질환의 경우는 이제 감막증이나 무슨 불안증, 조현병, 공황증 이런 것처럼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케이스들, 그러니까 의뢰가 되는 문제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나뉜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번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이건 반드시 이제 정신과 진료랑 이제 병행하도록 해야 하고요. 왜냐면 이제 보통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약물 치료도 이제 같이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이렇듯이 이제 일반 상담하고 이제 심리 상담의 차이도 말했고 이제 심리 상담은 의뢰 문제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심리 상담의 정의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반 상담하고 심리 상담의 차이에 대해서도 말했고 이제 심리 상담의 의뢰 문제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심리 상담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 상담의 정의. 이제 여러 심리학자들이 이제 내린 심리 상담에 대한 정의 중 몇 가지를 좀 소개하겠는데요. 가령 이제 이장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심리 상담이라는 것은 이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담자죠. 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 상담자과의 대면 관계에서 생활 과제의 해결과 사고, 행동, 감정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학습 과정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상담자 혹은 치료자와의 어떤 안전한 관계에서 내담자가 과거에 부정했던 경험을 다시 통합하여 새로운 자기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칼 로저스는 얘기했고요. 타일러 같은 경우는 개인적 발달의 방향으로 현명한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촉진하는 것 또는 이제 내담자의 자기 이해, 의사결정 및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상담자가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심리학자도 있고요. 여기서 봐도 이제 내담자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죠. 여기서 우리가 알면 되는 것은 이제 심리 상담이라는 것은 삶의 문제에 봉착한 내담자가 상담자의 어떤 대화를 통하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통찰하여 스스로 문제 해결에 이르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삶의 문제에 봉착한 내담자가 상담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통찰하여 스스로 문제 해결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앞서 이제 소개한 정의들을 심리 상담의 3가지 구성 요소, 상담에서는 이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상담자가 가져야 될 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상담에는 3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내담자가 있고 그 3가지 구성은 내담자, 상담자, 그리고 상담 관계예요. 내담자는 이제 그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고 상담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통해 그 내담자를 돕는 사람으로 내담자를 평가하거나 자신을 중장하지 않습니다. 상담은 오로지 내담자의 적응과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둘의 관계가 이제 대등한 관계 그리고 상호적인 관계라는 점입니다.
즉 상담이란 것은 이제 상담자가 우위에 있어서 내담자에게 이제 일방적으로 무엇을 지시한 것도 아니고, 내담자와 돈을 낸 내담자가 이제 우위에 있어서 난 돈을 이만큼 지불했으니까 당신은 무조건 나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겠어요? 알아서 당신이 나의 문제를 풀어주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건 거예요. 상담을 할 때 보면 이제 그 상담자에 대한 어떤 내담자의 호칭이 이제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제 언어적으로는 이미 상하 관계가 이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심리 상담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두 사람이 대화를 통한 어떤 공동 작업이라는 사실을 이제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양자 간의 어떤 대화를 나누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내담자가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자신에 대한 이해가 생겨야지 어떠한 결과, 그 결과로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내담자가 들고 온 문제 해결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내담자의 자기 실현이 있는데, 이르는 게 있는데, 이제 어느 한쪽도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하면, 그러니까 내담자는 내담자로서, 상담자는 상담자로서 그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그런 관계라는 건 거죠. 이제 상담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담자가 고민을 호소할 때 상담자는 이제 가만히 이를 듣는 시간이 이제 대부분이죠. 그 때문에 이제 종종 오해나 이제 비난을 사기도 하고요. 왜 가만히 듣고만 있냐고.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즉각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내담자가 빨리 그냥, 선생님 나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나아질까요? 빨리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담자는 내담자가 하는 말을 이제 주의 깊게 들으면서 그가 이제 그 내담자가 호소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호소 속에 담긴 감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또 상담의 초점을 내담자의 지금, 여기, 현재 생각과 느낌, 감정 등에 이제 맞춰야 하고요. 가령 이제 현재 지금 부모에 대한 어떤 분노를 터뜨리는 내담자가 있다면, 그러면 안 된다. 아니면 불안을 한번 좀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든가, 이제 너도 이제 한번 부모가 되면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제 그 내담자가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 거예요. 부모님에게 지금 화가 나시는군요. 이러고서 부모에 대한 어떤 분노를 느끼시는군요.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담자가 이제 호소하는 어떤 그걸 한번 받아주고, 그걸 감당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인식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내담자가 이제 호소하는 내용하고 이제 또 진정한 어떤 감정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이제 들어야 하고요. 왜냐면 이제 겉으로 말한 이야기랑 이제 실제 속 이야기랑 이제 다를 때가 굉장히 많죠. 그거는 다 아시겠지만, 부모를 욕하고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도 이제 사실은 이제 그들에게 이제 어떤 학대를 받고 아니면 그들의 발휘를 받아서 이제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만은 아니죠. 그들을 그 안에는 이제 또 그들에 대한 어떤 그리움, 사랑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그렇게 있기 때문에 겉이랑 이제 속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속으로 느끼는 것도 다르고, 그거를 이제 또 내담자가 인식을 하고 있지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이제 내담자가 이제 먼저, 그러니까 내 상담자가 그 안에 이제 안에 있는 진정 어떤 호소, 그 내용, 감정을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상담자가 내담자가 입 밖으로 이제 말한 내용에만, 아니면 내뱉는 감정에만 이제 맞춰서 그 내담자에게 대꾸를 하고 이제 대꾸를 하면서 반응을 하고 이렇게 해준다면, 이제 아무리 이제 내담자가 아니라 상담자 안으로 진실되게 이제 그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그 안에 있는 얘기까지는 모르는 거죠. 몰라주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자신의 어떤 진실한 마음 같은 거를 인식하지 못한 내담자 하더라도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는 표면적인 것에만 이제 반응을 해주고 대응을 해주는 상담자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날 제대로 몰라주는구나, 이해해주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담자 같은 경우는 무턱대고 그냥 내담자의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이제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만은 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 안에 있는 것까지 꼭 파악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자가 해야 되는 거는 내담자의 얘기를 듣고, 간혹 그가 이제 내담자의 얘기를 잘 이해를 못했을 때는 질문도 해가면서 자신이 이해하고 느낀 바가 이제 정확한지를 내담자에게 언어적으로 한번 되돌려줘야 돼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른 시간에 더 자세히 깊게 얘기하도록 할 텐데,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사실 그때 부모님이 굉장히 화가 났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한 것 자체는 잘못을 자기가 한 것이 아닌데 부모님이 내담자에게 화만 나서 내담자가 부모님이 화가 났었다는 건 거죠.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주기로 한 선물을 사주지 않아서 부모님이 화나는 게 아니라 많이 이상하다. 상담의 이미지,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상담이 무엇인지가 조금 이제 파악이 되시나요? 영상으로 하니까 참 파악을 하기 어렵게 되지 않았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여하튼 그럼 이제 그 상담이 무엇인지가 이제 조금 덜 되시는 분들, 아니면 이미 되신 분들을 위해서도 이제 두 가지 이미지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하거나 약간 이럴 때도 어떤 개념이나 그 정의, 설명을 이미지화하는 것이 이제 그것을 더 쉽게 이해하고 이제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미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상담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상담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게 생각이 나나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제시한 첫 번째 이미지는 이제 상담은 이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을 때 유용한 어떤 이미지일 텐데, 상담을 이제 임산부 해산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보면 출산 과정이라고 생각을 보는 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이를 이제 낳는 산모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아이는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해산하는 것은 이제 산모고, 상담자는 그 산파 역을 해야 된다고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그 이미지를 그렇게 한번 보면 되는데, 산파는 산모를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대신 그 산모 대신 아이를 이제 낳아줄 수는 없는 건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하다 보면 상담자가 이제 내담자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산파의 이미지를 이제 생각하면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게 어떤 경우는 너무 이게 답이 보이는 것들이죠. 이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만 하면 될 텐데,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면 이 사람이 딱 깨달음을 얻고 딱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 건가요? 내가 문제를 이제 문제 해결의 주체가 아닌, 나는 이제 상담가니까 상담자 내가 그 주체가 아닌데, 왠지 내가 이제 딱 하면 될 것 같고, 내가 그냥 힘을 주면 내가 애를 낳을 것 같은, 산파 내가 산모 옆에 있는데 산모 앞에다 두고서 내가 힘을 하면 저거 그냥 될 것 같은데, 지금 저 산모는 힘도 제대로 못 주고 그래가지고 애가 그냥 빨리빨리 안 나오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상담자에 있다는 건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상담의 이미지를 생각을 하라고 한 게, 이제 상담가는 어쨌든 산파다. 그리고 산모는 아무리 자기 혼자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힘만 주면 될 것 같고 하더라도, 이거는 결국에는 그 아이를 해산하는 거는 그 산모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든지 이제 시행착오가 있고 얼마든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하더라도 산파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닌 건 거예요. 그 산모가 이제 나을 때까지 이건 산파는 옆에서 충분히 도움을 줘야 되는 조력자 역할이라는 거를 이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 잊지 않기 위해서 상담은 보다 산모가 해산하는 과정이고, 상담 여기서 이제 그 산모, 내담자가 그 산모이고, 아이가 이제 그 문제 해결, 그리고 산파는 이제 그 상담가 산파 역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두 가지, 두 번째 이미지는 상담을 좀 더 이렇게 넓게 자기 실현의 주제에 맞춰서 생각을 했을 때 이미지화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부축을 받고 또 하고 또 받으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두 사람의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담자는 이제 어떤 자신의 삶이랑 어떤 길을 나가던 중에 심리적인 어떤 문제로 현재 이제 혼자서 걸어가는 것이 이제 매우 힘들고 불편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상담자는 이제 그런 내담자가 다시 자기 발로, 자기 스스로 편안하게 혼자 힘으로 본인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몇 가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우선 그 길을 이제 내담자 본인이 걸어야 하는 길이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올 어떤 문제나 뭐 힘든 마음의 병 이런 데서 나오기 위한 문제, 아니면 자기 실현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문제에서 그 길은 이제 내담자만의 그 고유의 인생길이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내담자니까 내담자고지 상담자가 아니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가 이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당신의 이 인생의 이 기로에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가령 지금 뭐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이혼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약간 상담자 제시를 하면 안 된다는 건 거예요. 저쪽이 지름길이다, 저렇게 하는 게 맞다? 아니라는 건 거예요. 가령 뭐 그게 무턱대고 어떤 자기가 상담자가 이제 생각하는 정답을 제시하면 안 된다는 건 거예요.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이 굉장히 좋은 대학이야, 취직이 잘 되고 취업이 잘 되는 어떤 과를 다니는데 갑자기 이게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하고서 나 요리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한 내담자가 있다면, 웬만해서 우리가 말리고 싶죠. 그냥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당신이 그 길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할 게 아닌지. 근데 그게 내담자에게는 그 길이 더 맞는 걸 수도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이제 무턱대고 말리거나 무턱대고 지지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은 이제 내담자도 잘 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면서 또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이제 그게 과연 이 사람에서 맞는 선택인지 아닌지를 같이 대화를 통해서 나누면 된다는 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생각,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좀 더 나이를 먹고 난 다음에 취직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으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안 되나요? 무조건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게 더 맞는, 이 사람에게 맞는 것인지를 둘이 대화를 통해서 나눠야 된다는 거죠. 계속 같은 말 하고 있는데, 여튼. 그리고 이제 길을 걷는 속도 또한 이제 내담자에게 맞춰야 된다는 건 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도 자주 하게 되는 거죠. 백날을 해도 아무 발전도 없고 같은 자리만 이제 맴도는 것 같고,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상담가도.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물론 그런 거는 상담자의 개인의 역량의 원인일 때도 있겠지만, 그것이 이제 또 현재의 내담자에게 맞는 속도라서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계속 진전이 굉장히 없고, 아니면 이 사람에게 변화가 굉장히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자체는 이제 그 사람이 아직 변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아직 준비 중이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자는 이제 기다려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이런 그 중에 하나에도 이제 상담 중에 어떤 침묵 같은 거를 이제 건딜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마 혹시 상담학을 공부한 사람 다 들으셨겠죠. 이것도 비슷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상담자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그럴 때 상담자가 해야 되는 것은 내담자의 어떤 그 잠재력, 힘, 그 사람 회복력 이런 것들을 이제 믿고, 그가 이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한 어떤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인 것을 믿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아직 자기 자신 믿지 못한 내담자 대신 어떻게 보면 그걸 이제 대신 믿어주고, 내담자에게 본인에게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이제 그런 상담가의 역할이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길을 갖고 부축을 하고 있는데 왠지 내가 이 사람은 그냥 딱 들어버리고 빨리 이제 가면 좀 더 그 길을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건 거예요. 그 사람 스스로 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건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심리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심리상담은 이제 다른 일반적인 상담들처럼 1, 2회로 끝나지 않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의 심리적인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요. 보통 이제 심리상담은 이제 대개 일주일에 1회 정도로 대략 1시간, 5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매번 똑같은 양상으로 진행되지는 않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얘기만 듣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때 여러 가지 일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튼 똑같은 양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처음 몇 회기 동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반적인 상담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왜냐면은 이제 그거는 내담자 처음부터 자신의 속 깊은 얘기를 다 꺼내고 그러지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문제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고, 그냥 뭔가 굉장히 힘들고 우울하고 하는데 그거는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일단 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갈피를 못 잡고 와 있는 게 어느 부분에 있기 때문에 처음 몇 회기 동안은 이제 그냥 라포 형성이라는 것을 이제 초점을 주게 되는데, 사실 그 이유 자체도 이제 사실 상담실의 문을 이제 두드리는 내담자들을 보면 이제 대부분 굉장히 불안하고 불안정한, 힘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한 상태예요. 해서 처음에는 가장 이들을 먼저 안심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상담의 이 상담 시간은 이제 절대로 그들이 위협받지 않는 어떤 안전한 공간이다. 그리고 절대로 침해받지 않는 어떤 시간이다. 무조건 당신이 오든 안 오든 이 시간엔 꼭 나는 당신을 위해서 딱 여기 대기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고, 당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그런 보장이 되어 있는 어떤 시간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야. 그 공간이나 그 시간, 그 사람에 대한 이 상담에 대한 어떤 신뢰를 심어줘야 된다는 건 거예요. 그런 작업이 이제 끝나면, 라포가 좀 형성이 되면 이제 내담자가 자신의 어떤 속 깊은 얘기를 조금씩 더 꺼내게 되겠죠. 꺼내게 되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상담자, 내담자의 변화를 권유할 수 있는 어떤 단계까지도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들어주고 그렇습니까 공감을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이제 내담자에게 그 사람의 어떤 단점이나 어떤 문제점 혹은 왜곡되어 있는 어떤 사고를 지적을 할 수도 있다는 건 거예요. 이제 라포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냥 당신이 이제 이렇게 나 지금 상담을 꽤 오래 했는데 되게 아무 변화가 없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다. 좀 불만이다. 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제 상담자는 내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 당신이 말하는 그런 상담의 변화나 진전이나 이렇게 없다고 당신이 느끼는 걸 그냥 당신이 느끼는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이렇게 속도가 더디다고 한다면 거기는 당신의 어떤 이런 단점, 문제를 직면하지 않는 단점, 아니면 알면서도 그 답을 피하는 단점, 약간 당신이 이러한 어떤 단점들이 있다.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거는 바라보지 않는다는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계속 당신이 불만을 갖고 이게 아무런 변화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라든가 아니면 당신이 어떤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당신의 어떤 변화가 없는 것에서는 당신이 계속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을 긍정하지 못하는 데서 이제 오는 어떤 오기 때문에 그런 진전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다는 건 거예요. 아니면 혹은 어떤 왜곡되어 있는 사고, 당신이 이제 이렇게 뭐 변화의 진전이 없는 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되어 있는 건 당신이 자기 자신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걔는 좀 더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분명히 이 과정에서도 훨씬 더 이 치료에 있어서 더 큰 진전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이제 라포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해야지. 아직 신뢰관계가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아닌데 형성되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하면 상담자는 당연히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느끼고 다시 안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형성이 되고 상담자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고 어떤 신뢰가 있고 어떤 그 안에서 분명히 어떤 자기가 느끼기에 어떤 변화가 또 있었더라면 이제 이 사람은 그럼에도 듣기 쓴소리지만 이 사람 그러니까 그 상담자를 믿고 자기 여태 해왔던 어떤 작업을 믿기 때문에 이게 내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긴 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다 보면 이제 내담자가 초기 호소했던 어떤 고민이나 이제 문제가 이제 해결되거나 어떤 설정했던 어떤 상담 목표가 이제 달성되는 후반부에 들어서면 이제 내담자는 이제 천천히 계획을 세우고 합의하에 어떤 상담을 종결하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제 어떤 고민, 가령 우울증 때문에 이제 학교 생활에 이제 지장이 갔던 어떤 학생, 그래서 자주 지각을 하고 제때 레포트를 제출을 못하고 이런 학생이 있었다라면 이 사람이 이제 이 학생이 상담을 통해서 밝아지고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지각을 하지 않게 되고 레포트를 제때 잘 제출하게 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게 되면서 이제 처음에 그 호소했던 어떤 고민, 그러니까 대학생활 그 우울감으로 인해서 대학생에 지장이 갔던 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면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된 건 거죠. 이제 그때 이제 그거를 이제 상담자가 느끼고 내담자가 느꼈을 때 이제 상담자가 이제 먼저 내담자가 먼저 이제 선생님 전 더 이상 이제 안 와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는 또 있고 상담자가 이러이러한 당신이 이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상담을 찾아왔는데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상담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종결을 하도록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바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럼 이제 필요 없는 것 같다. 다음부터 이제 서로 아무리 다음부터 이제 안 만나도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서 이제 천천히 이제 종결 작업을 할 필요가 하게 된다는 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종결 이후에도 이제 상담자가 이제 그러니까 내담자가 잘 정하는지를 이제 관찰하기 위해서 이제 한 달이나 3개월, 아니면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보자는 어떤 사후 관찰 시간 같은 걸 이제 제시할 수가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병원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어떤 수술을 받아서 완치가 돼서 이제 퇴원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한 반년, 1년이 아니라 1개월이나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해도 다 이게 정말 잘 치료가 돼서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관찰하도록 해볼게요 하고 그런 거랑 이제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심리 상담이 이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의 수업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30분 동안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얘기를 들어주셔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러니까 꼭 얼굴을 마주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은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짧게 복습을 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혹시 그냥 그때 이제 질문을 받거나 좀 더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좀 더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